강미영 씨는 네. 응? 네. 착해. 네. 응. 착해요. 합리적이야. 응. 모든 게 정직하고 올바른 거를 추구하죠. 그게 꼭 좋은 거일까? 융통성이 조금 네. 없지.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런데 남한테 남의 험집을 이렇게 지적질을 잘해요. 제가 그 잘 눈에 띄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 근데 자꾸 지적질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면은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죠. 두 번째는 생각이 많아. 이 생각이 자칫 많게 되면은 쓸데없는 망상이 이어져요. 쓸데없는 망상이라는 거는 괜한 우려, 그냥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난 할 수 있어.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도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걸 조심조심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어쩌면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지도 몰라. 밖에 나가는 걸 꺼린다든지. 아유, 난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게 최고야. 심하면 그럴 수 있다. 심하면.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경계통에 이상이 발견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거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두려워하게 돼. 엄마 좀 이상하다. 야, 우리 조용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비상을 건단 말이야. 비상. 야야, 오늘 비상해. 비상. 엄마가 좀 이상한가 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것만큼은 좀 지켜야 된다. 항상 마무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결실을 추구하고 성과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획을 세우는 건 잘해요. 플래닝 단계는 아주 나무랄 데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하는 거,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없진 않은데, 여기 있기 때문에 없진 않은데 여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나의 능력과 재능을 한껏 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게 준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인해서 이제 결과를 내거든요. 리절트. 요게 좀 부족하다는 거. 요 성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강하냐면은 체킹 기능이 강해요. 체킹. 예를 들어가지고 옷 장사를 한다. 그럼 이번에 어떤 사이즈 뭐 5, 6, 6, 7, 7, 8, 8 사이즈별로 몇 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요. 그래서 계획을 짜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대문 두타시장으로 옷 사러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뒤져. 새벽 시장이라고 하대. 새벽 3시면 끝난다 하대. 그래서 막 활동적이야. 활동적. 그래서 이거는 경쟁적이 돼야 돼요. 경쟁적이라고 하는 거는 남보다 조금 더 싼데 발품을 팔아서라도 싼데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싸고 성능이 좋은 거를 우리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거를 가져오는데도 적합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옷을 가져와서 내 매장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홍보하고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내가 종업원을 써야 돼요. 종업원. 근데 그 종업원이 나보다 정말 우수해. 그러니까 미영 씨가 함께 있는 내가 봉급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능력은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종업원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그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 주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500만 원의 수입을 올려주니까 복이 있죠. 대부분이 거의 한
70%가 거꾸로예요. 500만 원을 내가 주는데 얘가 최소한 500만 원어치 나를 벌어주면은 똔똔하네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100만 원밖에 못해. 그러니까 저놈을 잘라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르고 싶은 거야. 근데 법에 의해서 자르지 못하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종업원의 암시가 좋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리절트 계산을 못해. 팔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답할 노릇이지. 근데 요 종업원이 이런 계산에 대해서는 아주 귀신이야. 나도 저걸 배워야지 하는데 배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타고난 성품은 평생 그대로 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다. 또는 내가 돈 많이 벌면은 계산하는 능력을 어디 가서 사와야지. 남대문 시장 가면은 없는 게 없는 도깨비 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팔까?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득이지 없는 걸 자꾸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체킹. 잘했냐 못했냐. 계획 단계부터 참 따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잘한단 말이에요. 계획에 이상은 없었나. 내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불리한 점은 없었나. 다음에 내가 활동적으로 시장 갈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시장 바구니가 있어야 되는가. 차가 필요한가. 그 시간에 차 대기가 어려운데 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사람을 갖다 댈 건가. 아니면 콜밴? 뭐 이런 걸 할 건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누구한테 맡길 건가.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어떤 세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담당할 건가.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 1등이에요. 미용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자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많게 되면 늦어. 템포가. 남들은 벌써 동대문시장 가서 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에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활동적인 거는 최소한 남들은 그래. 서너 시간을 갖다가 풀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1시간 2시간 되니까 다리가 아파 죽겠어. 야 뭐 좀 마시고 하자. 그래. 쉬는 게 벌써 반인데 그만큼 활동적인 게 떨어진다.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음인이기 때문에 이 소음인은 찬 걸 마시면 안 돼요. 여름에 냉수, 빙수, 아이스크림, 냉면 이런 거는 미영식 음식이 아니야.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은 항상 손발이 차가워요. 이 손발의 보온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보온이라고 하는 거는 화기운이거든요. 화기운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보온을 잘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여름에도 남들은 참 다 시원한 거 찾잖아요. 근데 미영 씨는 그 시원한 거하고 상관없어. 항상 따뜻하게 설록차, 인삼차 이런 걸 드셔야 돼. 그럼 음식이 좋은 게 뭐냐 소개한다면 으악 할 거야. 뭘까? 참 징그러운 것들이야. 고단백질 커리, 고단백질, 보신탕, 그 다음에 장어, 뱀탕 뭐 이런 거. 그런 걸 먹어줘야 이 속에 있는 냉한기가 없어지거든. 근데 그게 필요한 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을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미라고 있잖아요. 오미. 짜고, 맵고, 시고, 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지? 빠진 게? 쓰고. 이렇게 오미가 있는데 이 오미 중에서 미영 씨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쓴맛이에요. 쓴맛.
이 쓴맛을 참 즐기기 어렵다고. 그럼 뭘 여기서 즐기냐 하면은 우선 단맛이 1등으로 들어와요. 단맛이 땡긴다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음식이 전부 다 달달하다고. 이런 사람들 음식은 주부가. 그럼 어떻게 돼? 가족들은 그 단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음식을 조리할 때 내 기준, 내 입맛에 맞추지 말고 가족들 입맛에 맞춰라. 특히 아이들 입맛에 맞춰라.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엄마도 마찬가지지만은 엄마는 누구의 인자로 받아서 태어나냐면은 부모의 인자에 의해서 태어나요. 부모 중에서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 항상 올바르고 예의 바르고 정직해라. 남을 갖다가 해코지하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종교성이 강한 그런 훈계 비슷한 말들을 신념으로 살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누가 더? 아빠 쪽이 더 가까운 아빠 쪽이 더 가깝다. 그 아빠의 인자가 여기서 강하게 작용한다. 그 얘기는 아빠가 미영 씨한테는 돈줄이에요, 돈줄. 근데 사이가 나쁘면은 나하고 거래가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화가 없다고 했는데 이 화가 아빠예요. 근데 요 화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주부에 있다가 사회에 가서 뭘 활동하려고 그래요. 즉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올해가 바로 그런 해예요. 올해와 내년이 2년 동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부터 스타트 되냐면 5월 5일. 오늘 며칠이야? 내일부터네. 입하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입하라는 건 뭐예요? 여름이 이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운들은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하면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긍정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매사에 저 사람은 날 갖다가 해코지 않지 않을까? 점포를 얻을 때 저 사람의 주인이 나한테 나중에 계약서 가지고 내가 띄지는 않을까? 물건을 대주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긍정 마인드로 돌아서야 돼. 그렇다면은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가? 바로 나하고 함께 일할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혼자는 되는데 내가 너무 몰라. 지금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을 출산 때문에 잠시 한 3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길들여진 나의 어떤 모든 전체적인 기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그동안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은 플랜차이즈 그런 거라면은 좀 믿을 수 있겠지. 그것도 못 믿겠더라. 그것도 뭐 내가 모르면은 알고 덤벼야지. 모르고 이렇게 덤벼들었다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륜이 쌓이다 보면은 어머나 그때 내가 그런 미친 짓을 했네. 그걸 따질 걸. 그렇게 하면은 저 쇼케이스 같은 거 무료로 준다는데 난 돈 주고 샀네. 뭐 이런 거죠. 후회가 따른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아는 사람을 대동해야 된다. 근데 미영 씨 같은 경우는 여자 상대로 하는 걸 꺼리게 돼요. 여자하고 자꾸 이렇게 말 섞는 게 잘 안 돼. 오히려 남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다. 어쩌면은 남자들 군무,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을 미영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군계일학으로. 그게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영씨를 보면은 못 도와줘가지고 안달이야. 남자들이요? 근데 그거 이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직원도 남자를 두는 게 그럼 당연하지. 신랑이 싫어할 텐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재밌죠. 기분 좋네.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생각을 해도 기분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뭘 또 마무리 이제 얘기를 못했냐면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해요. 재물의 투자와 지출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과도한 투자는 유예라 이런 지금 현재 운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아까 생각은 아까 첫 번째 얘기는 이 화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는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는 기운이 왔는데 그 움직이는 기운이 뭘로 나왔냐면 돈을 버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뭐가 필요한 운이냐면 여기에 이제 화운이고 올해 금운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 금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계획을 잘 세워라 하는 거야. 아까 플래닝 단계. 그러니까 남 얘기를 듣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 얘기를 갖다가 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할 걸 갖다가 필요 없이 130만 원, 150만 원에 이렇게 내가 소비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의사 결정을 하고 내가 시행을 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도 돼요. 자격 라이센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누구한테 할 건가. 그다음에 어떤 아까 얘기했지 플래닝 단계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초기 단계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운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미스다 하는 거야 미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명리학으로 호리 찰리 호리 뭐 또 잊어먹었다. 이 얘기 뭐냐면 눈썹이잖아요. 눈썹에 요거 하나 요 사이즈가 몇 미리쯤 될까? 뭐 0. 몇 미리라고 치자 이거야. 내 눈앞에서는 요만큼 계획을 잘못 짜면은 내 눈앞에서는 출발하게 될 때 최근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는 0.1mm 차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호리철리 지천이야. 호리철리 지천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천리가 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5초의 간격을 퍼펙트하게 가라. 제로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게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라. 더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겨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냉면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냉면 왜 하필이면 냉면이냐. 이 사람은 이북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어. 이 사람도 이제 저는 울산의 정유공장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 근무했거든요. 정유공장에 근무한 사람들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에요. 소수의 아주 소수. 전부 다 컴퓨터로 움직여요. 그 어마어마한 시설들은. 우리나라 CCTV가 요즘 와서는 범죄 잡는데 아주 기가 막히지만 그때는 CCTV도 없었어. 거기는 요소요소에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출입도 안 돼. 그런 방대한 지역, 그러니까 30만 평 거기를 갖다가 한 2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밥을 제공해 주기도 해. 근데 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연봉 1억이 다 넘어요. 고소득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냉면을 얼마큼 좋아하냐면 집에서도 냉면 기계를 설치해 놓고 냉면을 뽑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은 난 냉면 가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때는 그냥 자기가 먹는 취향대로 맞추면 되겠지만은 일단 영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맛이 뭘 좋아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전국 투어에 나갑니다. 그야말로 의정부의 평양냉면, 그 다음에 저기 의정부의 평양냉면은 내 친구가 하는 거야. 3대째. 그거 유명해. 그 다음에 뭐 목포에 뭐 하면 찾아가는 거야. 어디에 뭐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냉면과 함께 산 사람이야. 저희 공장의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비법을 알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집에서 무료 종업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장실 청소가 필요하다 하면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주인이 와서 질색하는 거야. 아유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할 건데. 그냥 손으로 푹푹 닦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올 때 차 딱 내리게 하면은 들어가시죠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은 이 사람이 현직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신분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냉면 가게를 퇴직 후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왔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정도로 내가 냉면이 맛있어? 소문이 났어? 이래가지고 소위 비법이라는 걸 가르쳐주긴 가르쳐주는데 비법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비법이 다 틀리다는 거야.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뭐대로.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냉면에서 연구한 그 결과가 뭐냐면 뭘까? 바로 정직이야, 정직. 그렇다면은 미영 씨는 이 일도 맞다 하는 거예요. 왜? 정직한 게 아까 1등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정직한 게 1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길도 맞다. 그럼 뭐가 정직하냐? 사실 사업은 정직하면 못해. 어쩌든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지. 어머나 저 사람한테 더 받았네. 미안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 사람 어떻게 찾지? 찾으면 바로 갚아드려야지. 이런 사람은 장사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 내 10,000원에 받아야 될 거라다 잘못해가 내 100,000원에 불렀네. 그 90,000원 남았네. 야, 나 역시 장사 소질이 있어.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장사를 더 잘하는지도 몰라. 이 사회가 그래.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영달 위하듯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야. 강미영 씨는 이 세상에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야.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야. 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이렇게 사기를 치게 되면 우선 내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기 때문에. 커피가 쓰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게.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냐. 그런 사람들 사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상대. 근데 이 사주는 아이들 상대해서는 안 돼. 성인을 상대하는 거야. 성인 중에서 여자보다는 남자 쪽으로. 호리해야 돼. 그럼 이 정직이 뭐냐? 그럼 사태살 몇 그램, 그 다음에 모 몇 그램, 아주 중요한 거 몇 그램씩 해서 이게 레시피가 딱 나와. 요걸 지키게 되면은 그야말로 50그릇밖에 안 나와. 그럼 총 판매액에 비하면은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잡뼈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맛이 탁해져. 예를 들어가지고 저런 거지. 설렁탕이 뿌옇게 해줘야 되는데 뿌옇지가 않아. 원래 오리지널은 뿌옇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우유 뿌려. 그래. 프림 같은 거. 우유 뿌리는데 이거 그렇게 해야 돈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정찰제가 좋은 거야. 미영씨는 정찰제가. 그러니까 자 오세요 자 5천 원 돼요. 근데 5천 원짜리인 줄 알고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조금 좋은 거는 10,000원이죠. 5천에 두 개 했는데 아유 손님한테 이거 5천 원 두 개가 이게 맞을까? 이거 너무 싼 건데 조금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유도하잖아요. 근데 미영씨는 그런 일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정찰제 딱딱 뭐 이의가 없는 거, 품질도 변함이 없고 믿을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신랑이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 메뉴판에 딱 나온 거 가지고 바로 착착 내보내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면 가게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처음엔 정말 잘 나가는 거야. 오픈했을 때 저 집 정말 맛있었어. 근데 점점 가보면은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자꾸 작용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저 울산에서 그 기아집이라고 해서 골목집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집에는 11시 50분 되면은 그 일반 가옥이에요. 일본식 전통 가옥 허물어지는 걸 개조했는데 11시 50분에 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12시 딱 되면 주변에 12시가 딱 되면 주변에 직장인들 때문에 길게 줄 서. 그 다음에 또 손해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이분이 나보다 한 10몇 살 많으니까 이분이 물냉면을 먹으려면은 일찍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후 2시, 3시 이럴 때 물냉면 먹지 마라. 왜 그럴까요? 타당성이 있어. 물냉면 육수를 뽑아가지고 이걸 얼리는데 이만큼 얼리잖아요. 그럼 이걸 잘게 부수는 기계가 있대. 이렇게 스크류를 해가지고 이런 스크류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나봐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진한 국물이 나오는데 이 얼음에 다 녹을 2시, 3시쯤 되면은 이 국물이 밋밋해진대. 이게 녹아서. 그러니까 이 얼음이란 거는 물만 얼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육수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서 먹어라. 항상 그 얘기 하더라고. 5분 전에 오래 나보고 꼭 12시 넘어서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줄도 길고 저자 그 한 그릇 무슨 뭐 냉면이 맛있으면은 얼마나 맛있다고 그 시간을 갖다 장사진을 갖다 치면서 기다리면서 이 앞에도 그래요. 그 닭꼬치 있잖아. 그 맛이 틀리면 뭐 얼마나 틀리겠어? 근데 총각하는 데는 닭꼬치에 사람들이 막 서 있고 저 아줌마 혼자서 하는 데는 항상 비어 있어. 야, 그 맛일까? 난 그 맛은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뭘까 하는 거야. 그게 뭘까 하는 게 바로 기운이에요. 기운. 그 사람의 기운이야. 운영자의 기운. 그러니까 운영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 지구상에는. 여기에 우리는 인간은 적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미영 씨가 뭘 하려는 거냐면은 정말 좋은 종자를 어서 가져왔어. 이 종자는 정말 귀한 종자고 굉장히 정상적인 거야. 함부로 구할 수가 없어. 이 종자는. 그 씨를 뿌려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계절이 어디냐?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 오늘 미영 씨가 저를 찾아온 거는 친구를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종자를 갖고 있는데 언제 뿌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이게 나하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라면은 내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현재 처해 있는 내 입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자가 씨앗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가을에 뿌리면 과연 이게 쌀이 틀까? 라고 하는 거죠. 대개 경우
우리가 망종이라고 하는 6월 6일 현충일 날서부터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건 뭐냐면 24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절기씩 정확하게 돌아가요. 이게. 뭘로 돌아가냐면 양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도 이 절기에 의해서 양력을 기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력을 놓아야 뭐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틀렸다. 그래서 많은 세계 선진국 이런 사람들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음력과 양력을 혼재해서 쓰질 않아요. 양력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음력을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 몇 나라들이 음력을 쓰기 때문에 나이가 세 가지로 바뀌어요. 세 가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음력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력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력으로 12월 31일 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12월 30일. 이런 경우에도 하루 때문에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정을 기준하는 거. 그 다음에 양력으로 1월 1일 기준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나이가 들쑥들쑥해요. 바로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미영씨는. 왜냐면 80년은 이제 우리 애가 양력으로 3월 10일 날 태어났거든. 미영씨는 3월 1일 날 태어났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9일 늦게 태어났네. 잔나비티. 그래서 엄마도 저 원숭이띠. 얘 엄마도 원숭이띠야. 그 얘기는 뭐냐? 24살에 임신해가지고 25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2년 단위로 이 12년 단위로 요게 몇 번 거치면은 5번 거치면 60년 환갑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부나 보다. 할게.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들쑥날쑥한데 6월 6일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이때부터 이 씨앗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망종이라고 하는 거는 봄이 지나서 여름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입하기 때문에 여름이지만은 봄 같은 여름이야. 그래서 이 각 계절에는 세 등분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요거는 겨울 같은 봄이야. 요거는 봄 같은 봄. 요거는 여름 같은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름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봄 같은 여름, 여름다운 여름, 가을 같은 여름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때부터 이 종자는 뿌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미영 씨한테 지금 어떤 운이 왔느냐 올해 병신년이라고 하는 운이 왔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붉은색을 얘기해요. 이렇게 적색이에요. 붉은 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숭이를 얘기해요. 원숭이. 근데 이게 누구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병신년인데 이게 적용하는 거는 다 틀려요. 우리 인간이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 성향은 비슷하지만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얼굴 생김새가 틀리듯이 또는 성격 심리 구조가 틀리듯이 그럼 미영 씨한테 포커스를 딱 맞추면은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재물의 수입을 원하는 거예요. 재물의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또는 내 사업체를 갖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이에요. 계획을 다시 재수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평을 어차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 든다면은 20평을 생각하게 되면은 200만 원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계획이 10평이면 되는 거를 20평을 잡고 있거나 20평 하고 있는 거를 20평이면 되는 거를 20평이어야 하는 거를 잘못 계획을 잡아서 지금 10평짜리를 어레인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 사람이 아까 냉면 가게를 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그 알지 못한 사람들 접촉할 때 화장실 갖다 닦을 때 여자들은 뭐 이렇게 빨간 고무장갑 가지고 이렇게 한다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독 뿌리가 손으로 그냥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청결하게 하는구나. 저 사람한테 뭔가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변변치 않지만 비법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가르쳐주자. 이래서 알아온 거야. 지금 미영 씨의 입장은 바로 요 입장에 와 있다. 자, 그러면은 커다란 운이, 요거는 이제 매년 돌아오는 운이고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몇 살부터 적용하냐면 34부터 39까지예요. 34부터 39까지. 요거는 2013년 10월 8일부터 양력으로 2018년 10월 8일까지예요. 이걸 적어야 되나? 이거 적혀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걸 또 적어줘요. 다 적어놨어. 그럼 이 운은 뭐냐? 이 운은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의 지출이 과도하게 지출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업 투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투자비 가지고는 내가 20평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20평을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10평짜리로 가서 100만 원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10평 가지고는 매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늘려야 되냐면 결국은 이 금액을, 투자 금액을 늘려야 돼. 근데 이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디를 이용해야 될까? 은행을 이용해야 돼.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걸 줄여라 이렇게 얘기 못 하겠다. 왜 못 하냐면은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수입이 일단 보장되고 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야. 벌어서. 우리 오피스텔도 여기도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가면은 70평짜리가 있어. 그건 대골이야, 대골. 그건 관리비가, 집에 관리비 얼마 나와요? 아파트에? 30만, 40만 나오죠. 뭐 난방비 더 쓰면 40만, 50만 나오고. 저기는 보통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입장이고 넓은 평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근데 여기 나같이럼 여기 18평 있는 사람은 100만 원 하면 관리비가 100만 원? 이러면 오케이. 그 사람은 당연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과투자다. 혼자 있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거지. 미영 씨 입장이 바로 이거다. 이 대운은 지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지출해야 되는데 그만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운이 뭐냐면 이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환경이에요.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다. 또는 돈이 적게 되면은 초라한 커피숍이 될 거다. 돈이 적게 되면은 미영 씨가 운영을 하면서도 늘 익스펜션을 늘릴 거야.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다. 후회를 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안 좋으냐면은 계획서부터 다시 가라. 그 다음에 돈의 출구를 빨리 찾아라. 누가 도와줄 건가. 근데 여기서 남편이 좋잖아. 남편이 다 알아서 하잖아. 남편이 참 좋다. 그래요? 남편한테 딱 매달리란 말이야. 구멍남매 매미새끼 같이. 그러니까 남의 남자들은 그 손님으로 맞아들이면 되고, 응? 남편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대로 미안해요 남편님 진을 다 빼먹는 거야. 왜냐면 그만큼 이 사주에 남편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야죠. 요건 잘했죠 제가. 그리고 청색을 입으셔야 돼요. 이거 청색이다. 그죠? 검정색이야? 네. 검은색. 저 검정색은 이 대운의 운이에요. 청색이요? 청바지를 입어야 돼요. 검정색은 검정색을 입고 있으면 돈이 안 모여요. 평생 그래 평생. 저것도 마찬가지야. 전 검은색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안 맞는 거예요. 검은색 싫어하잖아. 원래 싫어하기도 저 검은색은 찬 기운이 돌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몸이 찬데 얘는 물의 기운이거든. 물의 기운이 불을 끈다고.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벌어놨잖아요. 이게 불나는 거야. 또는 도둑이 가져간다든지 또는 내가 분실한다든지 투자했는데 엉뚱한 데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작하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데 그 유효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사한 걸 샀다든지
사실 검정 거는 미영 씨한테는 하등 이럴 게 없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빨리 빼야 돼 이런 거. 벗어 얼른. 빨리 빼야 돼. 돈을 벌려면은 붉은색을 입어요. 붉은색. 그래서 매장을 붉게 해야 돼요. 오렌지색 있죠? 그다음 핑크 이런 식으로 코디해야 돼요. 매장을 할 때도 검정을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백색을 쓰면 안 돼요. 백색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계획이 잘못됐다고 자꾸 재검토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백색은 정말 나쁜 거예요. 백색은 뭐가 나쁜 거냐면 나를 배신 때리는 놈들이 자꾸 내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손님은 너무나 매일 오는 거야. 오는데 어쩌면 팁도 주고 뭐 내가 조금 불비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근데 나중에 그놈이 사기꾼이야.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색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색, 백색 이런 걸 갖다가 치장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베이지색이라도 해야 돼. 그럼 어떤 색이 제일 좋으냐? 바로 청색이에요. 청색. 푸릇푸릇. 녹색서부터. 그럼 청색은 뭐냐면은 나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남들 봤을 때 내 점포를 봤을 때 밖에서 보니까 늦게 제일 튀더라. 우선 튀어야 되는 거야. 그 앞에 간판이 그렇게 비싼 걸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찾는데 참 오래 걸렸어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지. 그렇게 말이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내 간판 해놨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저렇게 안 보이더라. 그거 바꾸고 내달아야 되겠더라. 이런 거지. 근데 청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내 능력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들이 디자인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근데 붉은색은 뭐냐면 그런 재능을 발휘해서 내가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고에 또는 금고에 돈이 착착. 창고에 실어야지. 왜 한국은행 돈 박스로 올 때는 창고가 필요해. 그 정도 생각 안 해? 그 정도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39세 2018년 10월 8일부터는 안정이 돼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날 찾아올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트레이닝 코스야. 트레이닝 코스. 근데 트레이닝 코스에도 이 불이 왔기 때문에 적자 보면서 하는 트레이닝 코스가 아니란 말이야. 2년 후에는 선생님 혹시 점심 제가 대접하면은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이럴 거야. 근데 난 한 번도 손님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내가 시달려. 밥 한 그릇 그거 먹으면서 엄청 시달려. 그래서 아예 내가 17년 동안 한 번도 응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 고객이 잘 된다면은 바로 39세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기운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 운이 없으면은 이 운이 안 오면은 이거 초장서부터 스톱.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스톱해라. 라고 하지. 그럼 이 상담 시간이 아주 쉽게 끝나. 근데 이렇게만 교정만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운을 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지. 지금 터널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미영 씨가. 그러면은 라이트를 켜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이트 켜고 차선 이동하지 말고 앞차 저 미친놈이니까 천천히 가라. 그리고 요 거리가 10분 후면은 요거 통과한다. 그렇지만 그건 깜깜할 거다. 눈 똑바로 뜨고 가라. 자, 10분 후에 터널을 빠져나올 거다 하는 건 뭐야? 앞으로 2년 후면은 밝은 세상이 온다 이 얘기지. 그때는 네 마음대로 운전해라. 그때는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그렇지. 내 재능이 막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숫자. 숫자. 자, 숫자는 뭐가 좋은가? 아까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청색과 그 다음에 적색이 좋다 그랬죠. 이 청색에 관련된 숫자가 행운의 숫자가 있어요. 뭐냐면 3하고 8이에요. 저건 2하고 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섞어가지고 많이 써라. 어디에? 전화번호 끝자리. 국은 상관없어요. 국은 전혀 관계없어. 전화번호 끝자리. 그 다음에 끝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 031에 뭐 907에 뭐 0000 요거. 요 끝자리. 근데 핸드폰 번호도 마찬가지지. 나 같은 경우도
5556 토토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아이디 만들 때 비밀번호 이런 거. 그러니까 매장의 키 이런 거. 그럼 매장의 키를 갖다가 이번 달에는 2378로 하겠다. 그 다음에는 키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3782 이렇게 하는 거예요. 7823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이름을 써야 돼. 특히 통장의 비밀번호는 바로 이런 걸 써야 돼. 그래야 돈이 안 빠져나가. 그럼 뭐가 나쁜 거냐? 4916 이런 거. 16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재물의 지출이에요. 물건 사고 나서도 후회하는 거야. AS 받아야 되고 제값을 못한다 이게. 돈이 자꾸 나가. 사고라고 하는 거는 계획을 잘못 잡는 거예요.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하고 거래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나머지 숫자인 50은 뭐냐? 이거는 써도 되고 그냥 무난하다. 그냥 그쵸? 이왕이면 이걸 써대. 여기서 네 자리를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6자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걸 집어넣는 거지.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이게 좋기 때문에 이걸 2자리를 더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미영씨? 제가 원래 미용을 했는데 미용. 미용실을 지금 확장? 아니요 다시? 차려보려고 처음 차리는 건데 그동안 직원으로만 있다가 그렇구나. 그럼 매장 매장은- 해봤죠? 그럼 매장의 스페이스가 남성용으로 해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동네 좀 해. 우리 동네. 여기 미장원밖에 없어. 남자들. 남성전용 해야 되나 그래? 응? 그건 뭐지? 블루. 그런 거야? 응, 그러고 해. 손님이 엄청 많았는데 그 주인이 자꾸 올려달라 그래서 거기 또 나갔다. 여기 보호감찰서 여기 옆에 여기. 거기 손님이 많거든요. 남자들이. 점심 때도 그냥 바글바글 하늘나게 거기서 신문하고 썬데이 서울 한 건 다 봐야 나 머리 깎아. 아씨. 근데 그거마저도 올라가 보니까 없더라고. 남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아야 되거든. 그냥 대충 깎아주면 돼. 그냥 입기만 하면 돼. 그냥 머리만 잘라주면 돼. 남자도 신경 안 써. 뭐 고대하고 뭐 이런 거 없어. 편하지. 그 뭐지? 바리깡 맹 해가지고 끝. 면도 없어. 면도 집에서 할 거야. 면도도 바라지도 않아. 미장 가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 젊은 애들이 아이고 오셨어요 해가면서 뭐 이런 데는 내 혼자 머리 감거든. 근데 여기는 손님 앉으세요 가지고 뭐 의자가 삐끗해가지고 뒤로가 뭐 힘 빼세요 뭐 이래가지고 여자 아가씨들이 뭐 감아주고 이게 불편해 죽겠어. 욕세. 나도 투자할게. 진짜야. 자금쳐. 자금쳐. 그 대신 내 이자만 나 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아직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애기는 이런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들과 지금 내가 사업 이거를 수평이 되지 않으면은 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수평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예요. 이건 아이들 경우고 이거는 내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시소가 이렇게 가 있다면 2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를 가볍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시소가. 그럼 여기에 더 뭐를 실어주든지 아니면 무거운 내 짐을 빼주면 돼. 그러면 수평이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아이들한테 뭘 더 빼주든지 내가 무게를 더 싣든지 이렇게 되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지금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아이들한테 내가 없을 경우에 즉 보호모가 1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이럴 경우에도 나는 사업을 택해야 된다. 이 운이 왔기 때문에. 자, 비가 올 때 우중에 지금 그라운드에 축구를 하려고 내가 축구장을 빌렸어. 근데 비가 오는 거야. 너무 오는 거야. 그럼 이걸 아까워도 취소해야 돼.
여기서 축구했다간 다들 감기 들고 나중에 된소리 들어. 그럼 이때 빨리 트랜스퍼 시키는 건 뭐예요? 실내 체육관을 갖다가 섭외해야지. 실내 체육관. 이런 기지가 빨리빨리 필요하다. 지금 뭐냐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 운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멈춘다고 언제 멈출까 이렇게 기다리지 마라 이게. 실내 체육관 빨리 섭외해라 이게. 그게 초기 계획을 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언제부터 진행된다 그랬어요 아까? 내일부터. 그래요. 이미 내일부터 스타트가 되는데. 오늘 잘하네. 이미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근데 제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100만 원이 보험에 드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출해서라도 해야 된다. 왜냐면 찬스란 거 하는 거는 때와 시기하고 똑같아요. 때와 시기란 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병은 아니에요. 배고픈 거 병 아니죠.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배고파서 저렇게 칭얼거리나 아니면 졸려서 칭얼거리나 아니면 목마르다고 해서 저렇게 칭얼거리나 그런 경우는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못할 때는 그 보모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기저귀도 보고 아니면은 밥 먹은 지 얘가 어떻게 얼마나 됐지? 이러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야 돼. 그때는 이 보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제 미영 씨한테도 뭐가 있냐면 보강이라는 게 있어. 화기운이. 그럼 눈이 나쁘다고. 근데 왜 안경을 안 껴? 이상한 사람이네. 왜 안경을 안 껴요? 네, 오늘 안 끼고. 아 오늘 안 낀 거야. 그런 당연히 눈이 나빠야지. 지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력을 2.0으로 되찾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력이 0.8이면 0.8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비타민 섭취해라는 거예요. 햇빛에 좀 노출해라 이게요. 그래서 보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병이 아직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배고프면 밥을 주면 되고 졸립되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면 물을 주면 되는 거야.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병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강이 또 없어. 근데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경이 거추장스러우면 뭐지? 렌즈? 그래 해야지. 눈 보호 관리는 치상을 다해서 해라. 그 뭐죠? 오메가3 하는데도 눈 보호하는데 뭐뭐 성분이 들어가는 게 좋대. 그 중앙일보 그저께 신문인가 그렇게 나왔었어. 나도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거야. 내 눈이 정말 좋았거든. 난 한번 안경 한번 왔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거 돋보기를 써야 돼. 아기야 뭐 내 나이가 65세 65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아버지도 내 나이 비슷하지 않나? 용띠? 띠는 잘 저 봐라 저 봐라. 딸내미라고 말해. 자식 새끼들이라고. 생일은 어떻게 아노? 응? 생일은 아 생일은 아나? 응. 그래. 그래서 지금 미용실은 정직해야 된다. 정찰제로. 그래서 얼마냐면 7,000원. 염색 얼마? 딱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 상대로는 지겨워서 못한다. 그다음에 종업원이 좋다는 거 있죠. 종업원 좋다 그랬죠. 참 어쩜 그렇게 좋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시간 나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00만 원 주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손님 한 사람당 프로테지를 가져가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걸 메리트가 좀 있어야 서로 하려고 그러지. 그래야 좀 사장이 편하지. 근데 여기 사장은 야 진짜 열심히 하더라. 어떻게 나누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 설비 뭐 없어도 돼. 근데 신문 하나에 남들 좋아하는 신문이 뭐냐면 조중동 빼고 한겨레나 아니면 스포츠 서울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돼. 잡지? 아 남자는 잡지 안 봐. 남자 상대로 프레이보이지. 아 요 정도는 좋지. 미용실에 그럼 말없이 기다리고 있지. 한시 아니고.
그 다음에 음악을 켜놔야 되는데 저녁 7시 되면 백캠 틀고 백현 배철수. 배철수 1년 후배거든. 어. 그 다음에 그 뭐야 커피 자판기 그 하나 있고 시설은 뭐 크게 투자. 막스를 틀어할 게 없어. 여자들 하려면 투자해야 돼. 지금 뭐냐면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 해라 이게. 그리고 그거 뭐지? 그 머리 씻는 거 수건만 이렇게 놔주면 돼. 남자들은 그냥 알아서 지가 다 하는 거야. 드라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가라. 아니 아까 계획을 다시 수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그건가 지금? 이런 계획으로 가라. 그래요? 원래 그냥 여자 상대 남자 상대 미용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게. 그리고 시설도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돈을 줄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성은 커진다는 거야. 투자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근데 우리 동네 있잖아. 돈이 있는데 줄여라 이게야. 줄여라 이게. 지금 매장도 아직 못 구했잖아. 그 매장이 만만치 않다 이게야. 지금 앞으로 닥쳐올 게 만만치 않다 이게야. 그런데 개수 임진 개사 그렇네. 5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5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그 건물주가 참 목이 좋은데 내가 목이 좋다 하면은 엄청 비싸고 아유 저건 별로다 하는데 그냥 물어보자 하는데 거기는 마음에 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라도 좋은 데로 가는 게. 그럼. 근데 좋은 거지만은 인테리어를 줄여라 이게. 남자 상대를 하게 되면 남자는 그 시설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깎아주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뻐서 가는 거 아니야. 내 머리가 길어서 가는 거야. 남자들은 단순해. 여자들 같이 뭐 기분이 상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배신당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모자를 쓰기 위해서 뭐 다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게야. 남자는 그런 놈들 있겠지만 그거는 연예인들이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아저씨가 쭉 그동안 평생 이발소라는 개념은 빨리 깎았으면 좋은 거야. 빨리 그냥 빠를수록 좋은 거야. 빠를수록 어떨 때는 딱 깎잖아. 이 정도면 되겠어요. 오케이 저희가 실수해요. 집에 가서 신다고. 1,000원까지 빠져나온다고. 7,000원. 그 대신 쿠폰 주더라. 10번 하면 한 번 해준다고. 근데 그런 거 여기서는 이 일단은 할 필요가 없어. 거기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딜 가? 미장원 가? 미장원 껄껄해서 못 가. 우리 같은 사람은 더. 근데 미장원 가는 거야. 근데 미장원 가면은 남자들은 얼마야? 15,000원, 20,000원, 25,000원 이래. 근데 여기는 저 강아지 때문에 내가 10,000원에 해준다. 나만 해주는지 아니면 남자들은 10,000원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집만 가는 거야. 근데 항상 불만이야. 왜냐면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저희가 좀 부르륵 하고 되는데 말이야. 미용기계 나도 하나 사놨거든. 집에서 한번 하려고 나도. 아이 안 되겠더라. 참았어 그랬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달려가서 했더니 요 정도로 했길래 다행입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 해주더라. 근데 제가 이 미용이라는 직업이 잘 맞는 거예요. 정직하다. 정직하다. 신용이다. 그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돈 관리 잘해라.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게. 그래서 충동 맡기는 건 맡겨야 돼 누구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표가 좋은 거야. 전표. 근데 그런데 전표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장치를 해라 이게.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돈으로 현찰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 현찰 내는 사람한테 반드시 뭘 해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뭐지? 현금 영수증 끊어준다든지 그런 매출이 딱 잡히지. 그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사람한테 미용실 같은 사람들한테 판판이 당하는 건 뭐냐면 그 종업원하고 10년간을 갖다가 같이 일했어요. 어디냐면 장소는 저기 관악산 근데 이 뒤로 넘어오는 길인데 산에서 이렇게 등산 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마당에다가
레일도 깔아놓고 이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토리묵하고 막걸리, 뭐 간단한 파전 이런 거 갖다 막 싣고 트로이라 그래 트로이를 갖다 싣고 손님 상에다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참 다 뭐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떤 손님이 제보를 하는 거야 주인한테. 우리가 현찰을 갖다가 단체니까 개인 내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이 이렇게 내는데 이상한 짓 한다. 그래서 몰래 한번 CCTV를 설치해봐라. 에이 그 언니는 우리하고 뭐 10년 해가지고 뭐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10년 동안 얼마큼 해먹었냐면은 10억을 해먹었어. 10억. 와우. 그거 어떻게 했냐? 그거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서 방송에 나왔는데 여기에 끈끈이를 갖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돈 받으면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집어넣으면 끈끈이가 딱 들어가. 그러면 이게 촥 하고 스프링 같이 당겨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브레이저 앞으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을 누가 관리 못 하는 거야. 서로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해먹는 거야. 손님들만 하루에도 1년에 1억이야. 그럼 얼마야? 하루에 얼마 순? 10만 원 정도는 띵겨 먹는 거는 이거 보통이지. 매출이 하루에 2-3천이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좋다 그랬잖아. 그래도 미영 씨 자체가 계산하는 그 기운이 없어요. 없게 되면 기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토탈 마감되면은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딱 전표가 나오게끔. 그래가지고 은행원들이 그게 안 맞으면은 퇴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미영 씨가 다른 건 다 잘해도 진짜 못 하는 건 뭐냐면은 은행 근무하는 거. 그건 아주 지옥이야 지옥. 나보고 계산해라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잼배 끔찍한 거지. 정말 끔찍한. 근데 지금 가게 알아보고 있는 데가 어디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냥 동네 알아보는데 한 곳은 비싸고 동네는 떠나세요. 동네가 동네 어디예요? 예, 동네가 어디예요? 저기 가자동 일산 가자마. 서구. 응? 일산 서구. 서구. 여기서는 동구로 와야 돼요. 그래요? 동구나 남구. 여기 남구는 없지. 일산 서구도 없고. 동구는 뭐냐면 내 재능을 피는 데예요. 동구는. 남구는 내 재물이 자꾸 증가하는 거고. 서구라고 하는 거는 이 계획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입방아를 더럽게 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향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본향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고향을 얘기했는데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부모 할아버지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거거든. 본향이라는 게.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현재 거주지에서 멀리 가라. 왜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하다 이게 누가 부모가 누군가가 온다 이게.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종업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나는 매장 지켜도 자기가 우리 애 좀 가서 뭐 좀 해주고 올래? 그래. 그 사람도 다 시간에 요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일당이에요? 아니면은 시급이야? 직원으로 있는 사람 월급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 프로테이지로 주는 것도 있고. 프로테이지 뭐야? 그 자기 한 만큼에서 얼마.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많으면은 신규가 이렇게 많고 하면은 프로테이지가 낮고. 그럼 이거 프로테이지 해. 여기서 해요. 여기 동구에서. 여기 점점 엄청 많은데. 내가 장담은 되니까. 그럼 나 여기 내가 3년 넘었어 여기. 아니 제가 혼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는 안 돼. 손님이 많아서. 처음부터 그 직원을 한 명만. 한 명만 우선 써봐. 한 명이 그 사람 또 데리고 와. 또 모자라면 그 사람 또 데리고. 나 신경 쓸 것도 없어. 20평은 해야 되겠네. 직원을 그러게요. 쓰려면. 생각하고 그럼 많이 평수가 다르네. 조금 20평은 돼야 되겠네요. 그럼 20평은 되지. 지금 되게 거기도 한 혼자서 20평일 거야. 조그맣게 할 거 생각하고 전 있어요. 지금 혼자서 그냥 혼자서 하면은 요 소민 체질에 쓰러져. 아, 쓰러져. 아유 그 정도로 내가 손님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아져. 그건 뭐냐 서구가 아니고 동구일 때. 근데 여기 할 테니까 아저씨 틀리면
알아서 해요. 그럼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요. 동구. 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운이 좋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거든. 내가 집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파주 출판 다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여기 내가 오래 있을 생각도 없어. 내 말 들어. 나한테 정보 제공해 준 게 미영 씨는 생년월일밖에 더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분이 오시는 거 아니야. 난 카톨릭 신자야. 저거 봐. 천주님 계시지. 그거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 그러면 학문이거든. 학문. 그 39 이후에는 제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운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5년간. 5년간. 그때는 뭐냐, 내 재능이 한껏 부풀어지는 거야. 소문이 나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샵을 내가 사버리는 거야. 그럼 됐지. 그래서 좀 장사 잘 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며. 잘 되는 데는. 이런 명동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럼 자꾸 올리잖아. 야, 이 빌딩 얼마야? 야, 이러면서. 자식. 기만해서 좋은데. 근데 5년밖에 안 가는 거죠. 그러고 다지는 거지. 그 나머지 때는 조심조심 가는. 그냥 쭉 평범하게 가는 거야. 투자가 그렇다 이게. 딱 맞아. 그다음에 이제 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어로 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관이라는 게 주눅이 드는 거야. 이게 잠을 못 자면 태반 얼굴에 표시가 나. 이렇게 잠을 못 자요. 많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줄여야 돼. 그래서 지금 신경계통이 피폐돼 있어. 그래서 음악을 틀고 그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뭐라 그럴까, 꼭 거기를 돈 버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 들으세요. 샵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하다는 얘기는 쇼파도 좀 손님을 위한 거는 고급지게 가라 이게. 손님이 앉는 의자 같은 거 이거 준 거 쓰지 말고, 손님이 대기하는 의자 이런 것들도 남자들한테는 그냥 고급 의자 놓을 거 없어. 탁구장 가봤어요? 탁구장 가면은 나무 상자 그 밑에다가 용품 넣고 그 위에는 걸터 앉는 거 쭉 편편한 박스 같은 데 놓는다고. 그러게 낫대. 고급지게 뭐.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게. 근데 남편이 다 지원해 주겠대. 남편이? 지금 그러고 있는 남편은 뭐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남편도 장사해? 가게 해요. 뭐 업종이? 지금 하는 게 좀 많은데 마사지 쪽 있고 인테리어 쪽. 사주 보면 어떤 게 1, 2, 3가 딱 정해지지. 그러니까 내가 너 돈도 싫다. 뭐 접어야 되는데 뭐부터 접을까? 하면 순위가 낮은 거부터 접는 거지. 근데 이 태어난 시간을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시간을 찾지 내가. 찾아요. 그 대신 남편. 그래야 장본인이 와야 돼 본인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저는 남편 다 알아요. 난 모르는 거 없어요. 남편의 속마음은 몰라.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구조와 이 숨어 있는 내면의 심리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시간에 태어나면은 그 심리가 작동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심리냐 자꾸 물어보지. 그럼 이 시간에 태어났냐? 딱 나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상담을 해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워크를 한 10장 해주잖아요. 거기에 진로, 얘의 성격이 어떻고 누가 키우는 게 좋고 얘는 미래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야. 평생. 그게 몇 살 되면 볼 수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내가 해주지. 애들도 보고 먹어야겠다. 일찍 하는 게 제일 낫죠. 왜냐면 사주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 사주란 건 저기 출생연월인데 그게 변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는 서울대 가려다 하면 신경 쓸 게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애들은 5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리어카를 갖다 밀고 가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이 아이한테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구분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게 서로가 매치가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좋다 얘한테. 그 앞에서 이렇게 같이 엄마가 같이 끌어주면 잘 가는 애가 있어. 두 번째는 같은 이걸 가고 있는데 얘는 앞에서 가게 하고 난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평지에 갈 때는 그냥 밀지 않고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갈 때만 밀어주고 언덕을 내려갈 때는 오히려 당겨주고 그리고 저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봉주 마라톤 선수 같이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얘가 뛰어가고 있어. 엄마도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뛰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얘가 물이 목마르다. 지금 속도가 늦다 하면은 얘가 빨리 뛰고 그런 거 시계 내 봐줘. 얘는 시계 볼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다 시계 보는 거니까. 네 번째는 방목. 제주도 같은 데는 섬 같은데 풀어놓는데요. 풀어놓으면 먹이 걱정이 없어. 사료 걱정이 없어. 쟤들이 알아서 다 먹고 다닌다. 그렇게 잘 큰 애가 있어. 5번째 무관심. 내버려둬. 얘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어. 그냥 뭐하고 있는지 얘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요? 아 가지마. 안 보내. 법정 교육만 시켜라 이게야. 법정 교육 초등학교인가? 중학교까지? 바뀌었죠. 아 중학교도 가기 싫다면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뭐지? 검정고시 보면 되지 뭐. 이런 애들이 엄마 나 남을 돕고 싶어. 그 네가 학교 공부하고 나서 네가 돕는다면은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엄마는 늘 돕는 걸 갖다가 이제 생활을 했죠. 얘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디어 디자인 카이스트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상민 씨라고 아나? 이걸 내 교재에 지금 쓰고 있다. 진로 지금. 이 사람도 다른 여느 애들하고 똑같았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 아쉬운 건 나한테 이 사람 딱 왔으면 당신 디자인으로 갈 거다. 외국 유학으로 갈 거다. 애들이 유학을 가서 버틸 애가 있고 유학을 보냈더니 오렌지 쪽으로 돌아오는 애가 있다고. 그걸 구별은 내야지. 유학 가서 뭐 할 거야? 어학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한국인 집에서 할 거야? 아니면 미국인 집에서 그냥 한국어 안 쓰고 영어만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So what? 자꾸 이런 so what?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모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5단계를 아이들이 엄마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2가지 3가지가 아이들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게 때에 따라 틀리거든. 어떨 때는 방목을 해주지만 어떨 때는 적당히 뒤에서 이렇게 서포팅 해주면 된다. 어떨 때는 그냥 페이스메이커로. 이 페이스메이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걔는 형제가 없어. 외아들이야 외아들. 근데 공부를 하려면은 얘를 공부시키려면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사회복지. 애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통신대야? 거길 지원한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거야. 애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 책 읽어줘. 어릴 때부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한테 관심이 딱 끊어지면은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안 되면은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 공부하는 건데 엄마 공부 언제 해? 이러는 거야. 그 얘기 뭐냐?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제일 즐긴다 이게. 사절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애들 거 빨리 봐. 애들 상담료가 올라간다고. 지금 똑같이 5만 원씩 받는데 페이퍼 하는 게 워낙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로 예약하고. 그러니까 알고 얘가
무슨 과? 직업 뭐? 직업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진로와 직업과 이런 것도 직무가 다 틀린 거거든. 요즘 애들이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 이러는 거야. 공무원 안에 얼마큼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잘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 뭐 정치 행정도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뭐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애들은 무조건 공무원 아니면 장사. 장사가 얼마큼 많은데 그냥 나 장사할래 뭐 이런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가 진로 얘 성향이 어떻기 때문에 뭘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영 씨 같은 경우에 그 사람 금방 지치거든. 이 사람은 서 있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쇼핑을 못 한다고. 남들은 쇼핑이 뭐 기분 푼다고 이렇게 쇼핑한다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같이 백화점 가면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은 지겨워 죽겠는 거야. 빨리 사야지.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흥정하는 것도 재미지. 남자들은 이제 전화할 때도 1시간 통화한다면 놀래요. 우리는 항상 결론만 의사결정만 하는 거거든. DNA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남자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몇 시? 그래 마 내일 몇 시에 만나는데 7시? 알았어 장소 어디? 문자를 해준다고? 알았어 끊어. 딱 1분도 안 걸려. 근데 여자들은 이 말은 맹 숨겨놓고 별 쓸데없는 얘기 해가면서 아유, 만나서 얘기하죠. 만나서 또 얘기하죠. 직원을 쓰라. 자 질문. 제가 궁금한 일을 거. 안 해도 나중에는 직원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2년 후에.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캄보디아 여행권을 따왔다. 아마 남편이 따올 거야. 공짜냐. 남 주면 나 못 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다른 애인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그런 행운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 근데 2년 후에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 차례 애들 몇 살이야 지금? 애들 지금 몇 살? 4살 6살. 4살이었어? 이때 한참 돌볼 때다. 누가 돌볼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 들여라 이게야. 어린이집 갔다 오고 나면은 그걸 케어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내가 수입만큼 내 가져온 수입만큼 줘도 된다 이게. 그럼 아주 가게는 해줘. 제가요? 저도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아니 그런 사람 나는 이렇게 잡아라 이게. 훨씬 낫긴 하겠다. 나는 일찍 끝나면. 가게는 그럼 언제쯤 찰? 5월부터 스타트 됐다니까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 언제까지라 그랬지 아까 5월부터? 아니야 이때부터야. 그냥 이게 계속이야. 쭉? 이때부터 시작일이 이거다 이게. 본격적으로. 또 알아봐야겠다. 여기 알아보라니까 그러네 여기. 그럼 본부 쪽으로? 여기 알아봐. 남자 이발소가 없어. 신랑이랑 다시 상의를 처음부터 해야 아니 그러면은 그 한 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동해도 돼. 이동해도 마음대로 되고? 이동해도 돼. 2년은 2년은 오케이. 있고 2년은 있고. 2년 후에는 그래 2018년 18년 10월 8일 이후. 그다음 요거 줄 거예요. 요 이동하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1년 2년 갔다가 안 채워도 내가 지금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다고. 친구가 설명해줘.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6번 7번 이 뒤에 한번 보라고. 뒤에. 거기 보면 양력으로 쭉 기억해서 6번 7번이 이사 이동수 여기 6번 7번이 파란 거잖아요. 산업 환경 변화가 좋다는 거거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 14번이 왔죠. 청색이란 건 좋은 거지. 빨간 건 나쁜 거야. 14번이 뭐야? 직장. 문제가 대기될 거다. 근데 파란 거니까 좋은 거지. 근데 그 직장은 어떤 거야? 1번. 1번이 뭐야? 읽어봐 빨리 명시가. 재무 수입원 확보 위한 활동상 활발하셔도 좋다. 성적 애들은 향상. 성적이 올라간다. 재물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므로 최선도를 경제해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뿜들이면 안 된다 이게야. 이 기운이 벚꽃하고 똑같아가지고 벚꽃 내가 바쁘다. 벚꽃 좀 기다려 줄래? 안 기다려주지. 왜냐고 이 자연의 세계는 머무는 게 없어. 10번 하는 일 하고자 하는 건 무난하다. 좋다. 그런데 이제
5년간 대웅이라고 했죠. 34세, 39세. 3번, 4번, 5번 이건 뭐예요? 재물 손실. 그래. 지출. 3번, 4번, 5번은 재물 제출, 손실. 돈이 좀 여유가 없다. 아껴라 이거야. 나중에 크게 해도 된다 이거야. 언제? 바로 요 39대부터. 39대 이후서부터는 그때 확장하든지 크게 하든지 해도 된다. 그다음 운동 좀 해라. 18번. 운동 좀 해라. 그 신체 지금 체력이 딸린다. 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8번 있죠. 좀 웬만하면 아껴라. 꼼꼼해라. 전략해라. 마무리 잘해라. 마무리 잘해라. 근데 이제 요거 이제 2016년도에 요게 실속이 뭐냐면 16번, 17번이거든. 준비 잘해라.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공부해라. 경험이 소중하다. 계획 잘 잡아라. 빨간 거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제거 점검해라는 거야. 남 얘기 듣지 마라. 유혹되거나 현혹당하지 않게. 이때 계약을 잘해야 돼. 이때 계약은 남편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해야 돼. 항상. 법적인 문제는 이 남편이 세무거든.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 대신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지. 남자 많아 좋네. 신랑을 잘 만났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월별로 5로1이죠. 네. 여기 똑같죠. 14번, 1번, 10번이 요거하고. 그렇죠. 올해 운하고 똑같죠. 5월부터 스타트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있죠. 또 왔다야. 또 6월부터 7월 7일까지 뭐가 있어? 쭉 내려가 봐. 망에서도 6월부터 7월 7일까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근데 14번, 1번, 10번이잖아. 왔다지. 그러니까 이때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 아니면 이때 인테리어를 공사한다든지 자재를 세팅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런 기운이 지금 스타트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있다는 건 매우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완료해야 돼? 7월 7일까지. 그러니까 2달간. 응? 2달간 준비를 다 된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업 날짜는 나한테 받아야 될 거. 그럼 상호 이런 것도 상호 같은 것도 그렇지. 상호 같은 거. 그런 건 전부 다 무료니까. 상호는 유료지만 개업 일자. 개업은 뭐냐면 다 세팅이 되면 스타트 하는 거야. 돈 받고. 그러면서 특별히 개업식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줄 같은 거 묶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지. 간단하게 오색 줄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떡 좀 돌리고 주변에 성가 손님들한테 뭐 송편 같은 거 이렇게 먹게 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게 좋지. 그 다음에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매장에다가 그저 돼지머리 말고 그 돼지머리 그 누른 거 누른 머리 있잖아. 머리고기 하여튼 막걸리 이렇게 한잔 하는 거야. 지신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게 없다고 못해. 그러면 저 개업이 자연이다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자연이다. 거기서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폐가에 왔는데 너무나 편한 거야. 근데 밤만 되면 난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나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아유 여기서 계시지 마시고 좋은 데 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안 왔다. 그런 게 있나 봐. 뭐? 개업 날짜 같은 거 그거는 내가 잡을 잡아줘요. 때는 그럼 잘 문자만 하면 돼. 문자. 문자로? 그 대신 이제 요 번호 6362가 고위번호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에 6362 강미영 씨, 그러니까 헌영 씨 이 이름으로 돼 있거든. 아, 네. 핸드폰 번호 몇 번이에요? 010-2518 2518 5234. 5234 네. 번호 바꿔. 523 됐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세자니까. 요 번호 갖다 내가 이 카톡 이걸 연락처를 갖다 딱 입력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6362 요 차트가 있어야 나는 딱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자로 딱 해주면 돼요 저한테. 알겠습니다.